안녕하세요, 로맘입니다. 아기 전집과 그림책 단행본 리뷰 영상을 올려드린 후에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아기는 8개월인데 10개월인데 책을 먹기만 해요. 혹은 책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 읽어주어야 할까요? 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롬맘네 아기들은 다 책을 잘 보는 것 같아요 라면서 부러워하기도 하셨고요. 아니요, 롬맘네 아기들도 똑같았습니다. 책을 입으로 탐색하고 등으로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운맘은 책 읽어주기가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시는 이유는 아마도 첫째, 로운맘이 아기가 책을 보는 사진과 영상만 올리기 때문이고요. 둘째, 돌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기가 꽤 곧잘 책을 보기는 하기 때문입니다. 만 0에서 1세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한 로운맘의 대전제는 아기가 책을 접하는 방법대로 따라가 주기입니다. 돌이 전에 아기가 책을 맛보고 뜯고 씻고 때에 따라 던지고 찢으면서 즐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로운맘은 그저 담담히 지켜보면서 아기에게 책은 소중히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습관처럼 알려주었습니다. 아기가 책을 찢는다고 해서 갑자기 책을 뺏거나 혼내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시기에는 아기가 책을 찢으면 테이프로 붙여주면서 알려주면 되고요. 책을 먹기만 할 때는 보드북이나 헝겊북 위주로 노출을 해주고 책을 열심히 닦아주는 등의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기 주변에는 항상 책이 있게 해주고 틈틈이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로운맘의 방법입니다.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책들에서는 0에서 1세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기본 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언제? 이에 대해서는 출생 직후부터 매일 그리고 가능할 때마다 자주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하고 놀지? 할 거 없으면 책이나 읽자 이런 느낌으로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일정한 시간에 집중하여 읽어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로운맘은 자기 전에 책 한번 쫙 훑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딱 정해주는 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정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운맘의 경우에는 매주 주제를 한두 개를 정해서 주제에 따라 책을 전면 책장에 배치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만약 주제가 소리라면 소리와 관련한 책을 모두 골라서 전면 책장에 꽂아두는데요. 소리에도 다양한 소리가 있잖아요. 세탁기 소리, 자동차 소리, 동물 소리 등등이요. 그래서 소리와 관련해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책들을 골라서 전면 책장에 배치를 한 후에 그 한 주 동안은 소리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해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이거니까 이것만 강조할 거야. 이렇게 융통성 없을 필요는 없겠죠. 아기가 아직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는 엄마 아빠가 먼저 책을 선택해서 읽어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기가 더 관심을 보이는 책, 어느 순간부터는 아기가 보고 싶어하는 책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아기가 원하는 책을 읽어주고 혹시 그 책에서 제가 이번 주 정한 주제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른 책과 연결을 해서 읽어주면서 아기가 관심을 가지나 한번 살펴보면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로운맘이 시기별로 아기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아기가 뒤집거나 앉기 전인 100일 무렵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로운맘은 책 읽어주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만큼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기 쉬운 시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누워있는 아기에게 초점책 등 그림책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 시기에는 그냥 제가 읽고 있는 육아서나 남편이 보는 골프책 등을 다양하게 읽어주었어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누워있는 시기니까 저도 옆에서 누워서 읽어주거나 아기가 바운서에 앉아있으면 옆에 앉아서 읽어주거나 아기를 배 위에 올려놓고 저 혼자 소리내서 읽거나 했습니다. 그러다 아기가 뒤집기에 성공하고 앉을 수 있게 된 무렵부터 배밀이가 가능해진 200일 무렵까지는요. 대부분 아기를 제 무릎에 앉혀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아기는 딱히 집중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책을 읽어주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도 책을 읽어주는 것이 사실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무릎에 앉혀두면 아기가 잘 안겨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그냥 틈틈이 가졌고요. 저는 이 시기에는 촉감책, 사운드북, 일반 그림책, 자연관찰책 등 이 시기 아기에게 좋을 만한 책들을 위주로 읽어주었습니다.
배밀이 이후부터 걸음마를 하게 된 310일 무렵까지는 아기도 조금씩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번에 꽤 여러 권을 읽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시기에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주제별로 책 읽어주기가 꽤 유용한 방법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는 아기의 관심사를 잘 살펴보면서 아기의 발달이나 관심에 적합하다고 느끼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만 해도 아직은 아기가 엄마의 무릎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기 때문에 아기를 안고 머리를 부비부비 하면서 아기와 같은 방향을 보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기가 몸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다리가 저려서, 그래서 한 10개월 무렵에 아기 소파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아기를 의자에 앉히고 저는 옆에 앉아서 책을 같이 보면서 읽어주거나, 아기가 의자에 앉으면 저는 마주보고 앉아서 아기 방향으로 책을 펼치고 읽어주거나 했고요. 이때는 글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대로 읽어주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대략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잠자리 동화의 경우에는 저는 수면 교육을 하는 케이스라서 실제로 아기가 잠자리에 드는 방은 조명을 좀 어둡게 하기 때문에요. 엄밀히 말하면 잠자리 독서라기보다는 잠자기 직전 독서를 했습니다. 목욕과 수유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너무 어둡지 않은 은은한 조명이 있는 거실에 앉아서 책을 먼저 읽어주었고요. 그 후에 방으로 들어가서 아기를 침대에 눕히면 아기는 5분 이내에 잠이 들었습니다. 10개월 이후에 아기가 걷기 시작한 후에는 아기가 앉아서 책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게 된 것이 "나 지금 누구한테 책 읽어주니?" 입니다. 무릎이나 아기 소파에 앉혀서 읽어주기 시작하지만 아기는 금방 일어나서 어디든 가버리거든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책을 다 끄집어내고 정말 이렇게 까디짓고 있거나 바닥에서 막 수영을 하거나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그 와중에도 아기의 관심을 유도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책을 지속해서 읽어주었는데요. 관심을 끌려고 할 때는 책을 퍼덕이기도 하고, 아기 발을 책에 가져다 대고 발로 읽게 하기도 하고요. 의성어 의태어를 과장된 몸짓을 하면서 읽어주었는데요. 그래서 이 무렵 저의 책 읽어주기 실력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아기가 엄마 아빠와 다른 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면 책은 미련 없이 적고 바로 놀이로 투입했고요. 이 무렵에는 하루에 총 5분밖에 책을 못 읽어준 경우들도 꽤 있었는데요. 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몸을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몸을 충분히 움직여서 에너지를 발산을 해야 그 다음에 책을 볼 마음이 드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새 책을 들인 경우에는 새 책을 아기 주변에 두었다가 아기가 관심을 보이면 펼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책들과 겹치는 사물이나 동물이 나오면 기존의 책과 함께 새 책을 연결해서 보여주면서 얘네들이 같은 애들이야 라고 알려주고 관심사를 확장시켜주는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아주 간단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